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수리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리남 옆나라 가이아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리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아나 한번 짚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두 나라가 사실 비교되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리남의 5년 후 미래는 지금 가이아나의 현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이아나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가이아나가 아주 작은 저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둘러싼 덩치 큰 나라들의 여러 가지 다툼도 벌써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면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네수엘라 동쪽, 그리고 수리남 서쪽에 있는, 이제는 수리남 서쪽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수리남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거대한 이제 브라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 가이아나 이야기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이 가이아나 거의 절반은 내 땅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가이아나하고 수리남 요쪽 사이에서도 브라질 요 사이에서도 이제 일부 뭐 분쟁 지역이 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아나 석유 로또가 터졌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석유 로또가 터져서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가이아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GDP 성장하는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을 했냐? 지난 2024년 GDP 성장으로 보시면 화면 보시죠. 몇 퍼센트? 43.8%입니다. 1년 만에 한 국가의 GDP가 43.8%.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1970년대, 뭐 80년대 정말 초고속 성장을 이어갈 때 뭐 10%대 뭐 초중반만 해도 놀라운 성장을 했죠. 그런데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43.8%. 야, 이게 말이 되냐? 더 놀라운 점은 가이아나가 석유가 발견된 지 이제 벌써 한 10년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한 지도 몇 년 됐는데 5년 연속으로 지금 두 자리 숫자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뭐 성장률, 이자율 계산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6% 이자를 줘요. 그러면은 그거 계속 이자를 받아서 집어넣고 있으면 몇 년? 12년이면 두 배가 됩니다. 12% 이자면 72 나누기 12하면 6이잖아요. 그럼 6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8%이 정도 되면은 뭐 2년에 2년마다 나라 사이즈가 경제 규모가 두 배로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24년에 성장한 것들을 쭉 보면 가이아나 압도적 1등, 2등이 마카오가 10%, 그다음에 뭐 니제르, 그다음에 뭐 사모아, 팔루아, 조지아, 그다음에 뭐 인도가 7%나 성장했군요. 그다음에 르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름 들어볼 만한 나라들 중에서 많이 성장한 나라는 이제 뭐 요 정도 한 7%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43.8%, 야, 도대체 당해낼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3.8%라는 게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한 거냐를 보면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부문은 57.7%예요. 그리고 비석유 부문이 13.1%.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43.8%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추세를 쭉 보면은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 가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화성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10,000, 1인당 $10,000도 안 되던 나라가 지금 35,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10,000를 돌파한 게 2010년 좀 지나서인데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단 10년 만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2017년, 18년부터 올라가가지고 35,000달러, 대한민국 제끼고 지금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로또를 맞은 나라, 이제 가이아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정말 석유 수출과 관련돼서도 당당히 이름을 내미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남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 의해서 이제 5위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가 이제 남미 현재 석유 수출에서 3위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과의 제재,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가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였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쨌건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는 전 세계 석유 수급에 있어서 지금 상당하게 기여를 이제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이 석유를 거의 생산하지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석유를 생산해서 대부분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석유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이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2015년에 원유를 해상에서 찾아낸 다음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9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보면은 하루에 12만 배럴, 그 다음에 2021년 22만 배럴, 34만 배럴, 50만 배럴, 그리고 65만 배럴, 그리고 올해는 지금 85만 배럴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계획대로 차근차근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만 배럴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서부터 지금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러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배럴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1억 배럴에 그러면은 1%면은 몇 배럴 얼마죠? 100만 배럴입니다. 100만, 1000만, 1억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가 10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트한 수급에서 누가 1% 정도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숨통이 트입니다. 기존의 산유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웬 경쟁자가 새로 들어왔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석유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가이아나 경제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부문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분야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63.4%니까 이제 말 그대로 산유국 경제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이 원유와 관련돼서 석유와 관련돼서 총 25억 달러 정도를 이제 벌어들였습니다. 로열티 이제 한 3억 4,800만 달러를 포함한 이제 그러한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2023년에는 16억 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이제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정말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생산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쭉 통계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140만 배럴, 150만 배럴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광구가 이제 확인이 되고 생산 설비가 갖춰지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아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에 뭐 지금 한 5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아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인 이제 이르판 알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국민들한테 배당으로 이제 나눠주는 작업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모든 이제 국민들은 아니고 가구 단위로 이제 $1,000씩 배분을 했습니다. 일회성.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이르판 알리 대통령을 보시면 외모를 보시면 우리가 남미 사람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아프리칸 또는 아니면 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석유 수입을 토대로 해서 일단 전기요금 50% 인하 혜택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이제 무상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이제 올려주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일들을 단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가이아나 같은 경우도 작은 나라입니다. 전체 가구가 26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00씩 줘봐야 사실은 이제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억 달러도 안 들어가는 거죠. 2억 한 6천만 달러 정도 드리면 전 국민들한테 이제 다 배분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입을 가지고 첫 번째로 지금 하는 것은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년 사이에 한 5만 채 정도의 이제 주택을 이제 건설을 해서 이제 주로 저소득 가구들한테 이제 배분을 이제 해줬고요. 2030년까지 한 4만 가구를 더 짓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주거 수준이라든지 주거 빈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병원, 호텔, 고속도로, 항구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던 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발전소도 지금 짓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도 일부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알뜰하게 다 다른 나라로 판매하고 우리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상황도 계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스 화력 발전소는 이제 미국 기업이 이제 가져갔는데, 이 미국 기업이 이제 이 가져갔을 때 여러 보도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뭔가 이제 반격을 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머나먼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도대체 중국은 왜 등장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국가적으로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차량들, 사람들 돈 씀씀이 이런 것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이제 극심해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다리를 이제 건설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신데메라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다리를 짓고 있는데 10월 5일 날 이제 개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있는 자료는 좀 그거보다 전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2.9km의 이제 교량입니다. 상당히 긴 교량이죠. 그런데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공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중국 업체가 하고 있어요. 중국 철도건설공사라고 하는 CICC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지구 반대편인 이 가이아나에 가서 다리를 건설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있기 전에는 이 지금 중국 기업이 다리를 건설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말씀드리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낮은 다리가 있어요. 부교입니다. 부교. 우리가 이제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부교. 그래서 이 부교를 건설을 해서 여기로 위험천만하게 차량들이 통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1978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다리가 건설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교를 통해서 갔는데 이 부교를 건너는 거는 속도도 느리고 통행량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부교를 이용해서 건너가는데 한 1시간 이상이 이제 소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교통체증도 양쪽에서 모두 심각해지고 더 큰 문제는 여기가 이제 배가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교를 중간중간 해체해서 배 지나가게 하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교통체증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다리를 건너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뭐 15분 만에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돈 버니까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좋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좌우간 이것이 중국 기업이 건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 건설 현장을 보고 있으면 여기저기 한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건설업체가 가가지고 이 다리를 건설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이 수도에 있는 이 다리 건설뿐만 아니고 저 내륙 지역에서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가서 이러한 교량 건설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아나 언론들을 찾아보면은 뭐 그전까지는 20분 걸리던 거리를 이제 3분으로 줄일 수 있어요라고 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이 가이아나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은 단순한 이런 다리 건설뿐만 아니고 이 옆 나라인 수리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수리남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 지금 건설 사업도 한 2억 달러 정도의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 기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항 현대화 및 뭐 확장 사업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도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중국 기업이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건설 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이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의 공원 건설과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현지 시찰 관련 모습이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SOC 거창한 SOC뿐만 아니고 이제 병원 건설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을 현재 건설을 이제 하고 있거나 이미 건설을 했고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 중국이 이 병원을 위탁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건물만 딱 지어주고 건설 대금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병원에 당연히 의료 장비가 있어야겠죠.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CT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거 전부 중국이 업체가 맡아서 집어넣고 심지어 의사, 간호사까지 다 중국 사람들이 파견이 돼서 이 지역에서 진료 활동까지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 머나먼 가이아나에서 어떻게 이렇게 싹쓸이 수주를 하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안 가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이 머나먼 가이아나에 들인 공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중국은 1990년대 초반이면 중국은 이제 막 개혁 개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아시안 게임 치르고 이제 뭔가 만들어 보기 시작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남미 대륙의 제일 빈곤한 이 가이아나에 의료진을 파견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한 2년 정도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견진이 가서 또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이아나와 중국의 어떤 관계를 이제 맺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이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가이아나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원조도 그리고 협력도 많이 했겠죠. 가이아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입찰을 해도 중국 업체는 당연히 싸게 들어오니까 뭐 별 부담 없이 중국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업체들은 가이아나에 가서 거의 뭐 이거는 우리 동네라고 생각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인연, 그 다음에 새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중국의 민간 자본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대만하고 가이아나가 대표부를 설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이아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당연히 노발대발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정말 딱 하루 만에 없던 이야기로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은 가이아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가이아나에서 석유를 캐고 있는 엑손모빌인데 엑손모빌은 미국 회사죠. 그런데 엑손모빌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중국해양석유공사 보통 이제 시누크라고 표현하는 CNOOC라고 표현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이아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석유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부터 중국은 뭐 이를테면 자국산 비행기 이거는 이제 수리남에 준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이제 준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Y-10이라고 하는 이제 경량 수송기, 그 다음에 경찰용 차량, 그리고 이제 치안용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공여 또는 저가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웨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화웨이가 이 가이아나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보안 시스템을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들어가겠습니까? 안면 인식 CCTV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설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아나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5만 채 주택을 건설했고 앞으로 4만 채 주택을 건설하는데 여기에도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중국 기업들이 와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잘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과 가이아나 활동에 그 가이아나 고위 관료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연설들을 하는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 이곳에 중국이 가서 활동한다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좀 공을 좀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말고 중국의 이런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아나랑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왜 인도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가이아나 인구의 40%는 인도 계통입니다. 도대체 인도 사람들은 뭐 먹겠자고 뭐 먹으려고 여기까지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죠. 그래서 영국과 더불어서 영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뭐 기타 등등 많은 나라의 인도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영국령 땅에 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 남미 대륙, 이 조그마한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이아나 인구 이제 80만 정도인데 40만. 그러니까 얼마죠? 32만 명이 인도 계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주한 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 인도계 디아스포라 중에서 인도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남미에 있는 이 가이아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이 영국 식민지, 이 가이아나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이 시기에 당시에 이 인도 사람들이 대거 이제 이 지역에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여기 왜 갔냐? 이 영국은 이 노예와 관련돼서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예제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럼 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아나 그리고 이제 카리브해 이런 지역에서 영국이 뭐 사탕수수라든지 기타 등등 플랜테이션 농업과 관련돼서 노예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제 안 돼요. 노예를 다 해방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노예들은 이제 이동의 자유가 생겼죠. 그러면 뭐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일부는 남아 있겠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 노동력을 누구로 채웠냐?
인도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노예를 안 쓰는 대가로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인도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셈에 빠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에 어느 나라든 가서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으려고 되게 노력들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단순한 저임의 노동력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영국 사람하고 어떻든 이 대화도 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농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좀 있다가 이제 무역 그리고 각종 이제 상업 그리고 전문직과 관련된 여러 일자리들을 인도계가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 한 줌도 안 되는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손발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966년에 이 가이아나가 독립한 다음에 뭔가 나라를 운영하려면 좀 잘 배운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도계가 이 가이아나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정말 이제 저 머나먼 나라에서 이 남미 대륙인데 남미 원주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 인도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60%는 누구냐? 과거 아프리카계 이제 노예 이 후예들인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40%의 인도계와 60%의 아프리카계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가이아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이아나의 문제점은 뭐냐? 이 인도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도의 뭐 정치, 행정, 경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지배했는데 이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인잉글리시 영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미국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 가이아나에서 정말 똑똑한 이 인도계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80%가 해외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것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 중에 80%가 해외로 이주를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거주 가이아나 사람들이 40만 명입니다. 전체 가이아나 전체 인구가 80만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40만 명이고 그 대부분은 또 고학력자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가이아나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인민진보당이라고 하는 인도계 정당이 꽤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 정당들 주로 아프리카계겠죠. 이 정당들이 이제 연합을 하면서 이제 대결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 아프리카계가 좀 승산을 잡는 경우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머나먼 가이아나가 뭐 자기네 나라 사람들 좀 가 있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유가 막 펑펑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작년 11월달에 모디 총리가 이 나라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56년 만에 이제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디 총리는 이 머나먼 가이아나까지 가서 이제 가이아나 석유를 이제 인도가 좀 들여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이제 남미 대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데 가이아나가 그 거점으로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인도 기업인들이 이 대거 가이아나로 많이 갔는데 이 가이아나에 간 인도 기업인들이 목격한 모습은 뭐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중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싹쓸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중국계 기업은 뭐 정 필요하면 우리 돈으로 할게라고 하는 자금력,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막강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과거의 핏줄로 인도가 이제 비비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점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어쨌건 국민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가이아나 사람들로서는 오히려 인도는 싫어.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더 좋아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높은 호감이 인도 기업들의 이제 진출을 좀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계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두들기면은 문은 열릴 거야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거는 뭐죠? 어쨌건 인도계 정당이 이제 40%로서 국가의 절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중국계 기업이 가져가는 만큼 우리도 가져갈 수 있어라고 기대하는 것 첫 번째.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은 사람 머리수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도계가
인도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인도계 사람들이 이제 인도계 가이아나인들이 이제 가이아나에서 다시 먹을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흥청망청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속속 들어와서 뭐 부동산 개발업부터 시작해서 금융, 기타 등등 영역에서 영향력을 더욱더 넓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이제 중국한테 밀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인도계가 상황을 주도하고 인도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또 하기도 합니다. 머나먼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에서 경쟁하고 있는 두 나라,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다 합해서 인구 80만밖에 안 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북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로 경쟁을 벌이는 모습,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라이벌 의식을 또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나라들에서 좀 공도 좀 들이고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쉽지 않다라는 게 뭐 솔직한 이야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자기들도 이제 막 개도국에서 아직 머물러 있던 1990년대부터 의료진 주기적으로 파견해가지고 몇 년씩 이제 작업하는 이런 작업들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 석유에 대해서도 25% 들어가서 거의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돈 집어넣고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 낼름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 그리고 쏟아부었던 노력과 투자의 결과물이다 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해외에서의 어떤 이득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이아나, 그리고 그 이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